언니 팔자가 기구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독수공방하는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방 지키고 있는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글의 종류는 가사.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를 재구성해 봅시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려보고 원망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죠. 글의 종류는 규방가사라고 되어 있고요. 규방가사는 그냥 부녀자들이 쓴 가사들을 통칭해서 규방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집 나가 있는 남편 원망하고요. 이게 내 팔짠가? 체념도 하고요. 아, 지금 나 너무 외로워요. 고백하고. 규방 부인의 한 많은 삶이고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회 분위기상 남편이 하는 대로 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남편 원망하기도 한다.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삶과 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할 거예요. 현재의 처지를 강조할 겁니다.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할 거고 비유법, 영탄법 등은 보면서 찾을 거고요. 섬세한 여성적 문체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어머, 가사 작자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시초. 여성이 쓴 가사 중에 최초구나. 밑에 단어 뜻은 확인하셔야 될 테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물을 활용합니다. 자취 눈, 이렇게 밟으면 살짝 흔적이 남는 눈, 굳은 비, 여름에 내리는 굳은 비,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실솔, 귀뚜라미라는 뜻이고요. 외롭고 서글픈 밑줄, 감정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아, 귀뚜라미 너 울고 있어? 나도 울고 있어. 너 지금 네 마음이 그래? 내 마음도 그렇거든. 이렇게 확인을 하죠. 본문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옛날 노래니까요. 해석하는 것들, 단어 뜻 물어보는 건 무조건 나오겠지. 조금 화면을 키워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과거. 하마 벌써 어이 다 늙거니 벌써 어이 다 늙었을까.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아, 맞아. 가사였었지. 확실하네. 사음보로 쓰여져 있구나. 과거 하마 어이 벌써 다 늙거니 현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한 줄이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구나. 현재 시적 화자의 처지는 늙어 있는 상태. 소년 행락, 소년 시절 즐겁게 다니던 걸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아, 과거는 너무 즐거웠었는데. 소년 행락, 과거. 즐거웠었지. 근데 지금은 그거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늙어서 서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메어 온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늙었다라고 해서 슬픈 건가?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즐거웠고 지금은 너무 서럽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조. 부생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을 기르시고 신고, 맵고 쓰고 고생고생하여 이 몸을 길러냈대. 나 과거에 엄마 아빠의 엄청 사랑받으면서 자랐거든. 엄마 아빠가 얘기했대요. 공후배필, 아주 높은 벼슬 한 사람의 짝. 이 되기는 못 바래도 딸, 너 대감댁에 시집가라. 권세 있는 사람한테 시집가라.는 아니었어도 군자의 호구,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었더니 그냥 착한 남자 만나. 좋은 남자 만나. 삼생의 원업인가? 월하노인의 연분인가? 삼생이면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 현재의 생을 해서 차생. 다음 생에 내생.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자꾸자꾸 돌고 있는 거구나. 어머,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죠.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것에 원망스러운 업뿐인가?
월하노인은 달 뒤에 살면서 월하노인, 달 뒤에 살면서 남녀 짝지어주는 노인이에요. 그 사람의 연분인가? 아, 네. 지금은 집 나가 있지만 남편과의 인연이 내 팔자였나 봅니다. 운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이게 내 팔자인가? 장안 유협 경박차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장안 수도 서울에서 유협 놀기 좋아하는 옆에 단어 뜻은 있지만 놀기 좋아하는 와 이 표현 엄청 과감한 표현이죠. 경박스러운 놈을 꿈처럼 만나서 상시에 그 당시에 결혼 혼인 초기에는 결혼 초기에는 용심, 마음 쓰기를 살 얼음 디디는 듯 엄청 조심조심 했었었지. 뭐뭐 한 듯이라고 해놨으니까 직유법. 살얼음 디디는 듯 조심조심 했었지. 3528, 3515, 28에 16, 15, 16 겨우 지나서 천연여절이 저절로 일어나니 15, 16일 때 제일 예쁠 때였나 봐요. 이 얼굴, 이 태도로 남편은 내게 백년기약 부인, 우리 100년 동안 함께 잘 살아봅시다 라고 약속했더니 연광,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조물주가 다시 시기심이 많아서 저기 쟤네들 왜 이렇게 사이 좋아 부부 사이가 살짝 꼴보기 싫은데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달이 시간이 배올이 북 지나듯 배틀에 북이 지나듯 이거 무슨 말이냐고? 배틀 옷감 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짝대기에 미친 듯이 실 이렇게 걸어놓고 실을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위로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잖아요. 요게 북이야, 북. 여기에 달아놓은 얇은 실을 북이라고 해요. 배틀에 북이 지나듯 시간 빨리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 좋나? 아니요. 내가 너무 늙을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설빈화하는 어디 가고 꽃 같은 얼굴 눈처럼 하얀 내 피부 어디에 가고 면목 가증 보면 볼수록 미워지게 되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늙고 못생겨졌어. 못나지게 된 거죠.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안 이쁜데 어느 님이 날 뵐 거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인가. 나 이 모습으로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야. 한탄. 스스로 참게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원망할 사람이 없지. 사자성어 있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수원, 수구. 과거의 상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대요. 앞에 말이 주어가 빠져 있네요. 집 나간 남편은 3355 짝지어 다니면서 야유원에 기생 있는 술집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야, 남편 놈 술집에서 여자 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와, 꼴보기 싫은데? 여기에서의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 때문인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정처 없이 나갔다 말도 없이 정해놓은 거처 어디 간다는 요렇게까지 쓸까?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집 나가서 집이 좀 먹고 살만했나?
백마금편, 백마 타고 금편, 금으로 된 채찍을 들고 어떻게? 아주 화려한 차림으로. 명품 옷 입고 뭐 페라리 타고 갔나 봅니다. 어디 머물고 있을까? 도대체 남편놈 그렇게 옷 잘 차려입고 어디 나가서 놀고 있을까? 원근 남편이 멀리 있는지 요 근처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는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자세한 소식은 당연히 모르겠지. 이제 생각합니다. 남편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인연이 그쳐신들, 인연이 끊어졌다 한들, 인연이 끊어졌다 한들, 생각이야 없겠는가? 아, 생각은 작구나. 어떤 생각인가요? 아, 보고 싶다. 그리움은 있어. 이게 너무 속상한 거지. 남편의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말오려면 그립기나 말았으냐. 이미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어. 남편 끝이야. 남편 집에 안 돌아와. 물론 집에 돌아갈 거예요. 돈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12대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30날이 지난하다. 지루하다. 됐고. 시간이 안 간다라는 거죠. 왜? 그리움 때문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죠. 옥창,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었는가. 이거 적어도 남편 집 나간 지 2, 3년은 됐어. 매화가 피고 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겨울밤 차고 찰 때, 추울 때 자취는 흔적이 남는 눈이 섞어서 치니 여름날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웬일일까? 눈 내리고 비가 오면 남편 생각이 더 나는 거죠. 쓸쓸하고 답답한 심정. 시적 화자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해주고. 삼춘화류 3월 봄, 어이구야. 3월 봄 꽃 피고 버드나무 이파리 나는 호우 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시름일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요 부분 해석은 주의하셔야 돼요. 경치가 걱정이 없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 가을달에 방이 들고 달이 방에 들고 방에 비추고 실솔 귀뚜라미가 삼 침상에서 올 때 귀뚤귀뚤 얼마나 서글플까. 귀뚜라미 소리는 왜 이렇게 구슬플까. 소리가 나만 그런가? 빈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 남편 생각이 많기만 하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구나.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 나쁜 놈아. 원망.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솔 울고 있죠. 하지만 진짜 지금 울고 싶은 거는 누구야? 시적 화자 자신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만 같이 할게요. 5번.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삼생의 워너비요, 월하의 연분으로 놀기 좋아하는 경박스러운 놈을 꿈같이 만나서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의 인연이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무슨 논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난다.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난다. 밑에 8번, 6번까지 할게요. A와 B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 봅시다. A는 뭐예요? A. 봄바람, 가을달이, 배오리, 북지나듯. A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릅니다. B에서는요. 12대 길기도 길구나. 한 달이 지루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못나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 자신의 처지와 모습을 비교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B에서는 시간 더럽게 안 가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어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줍니다. 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1, 2, 3, 4번 2분만 드려볼게요. (1번) 적절한 것 찾기. 색채 대비 없어요. 여음구도 없고 후렴구도 없죠. 아름다운 경치 나열하지 않아요.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를 탄식한다. 괜찮지.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나 과거를 회상해. 옛날에 엄청 예뻤었는데 이 부분이 있겠네. 여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3528 겨우 지나 천연이절 절로 일어났더니 나 예뻤어.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1의 5번 대립적 공간을 설정해서 이상세계 둘 다 둘 다 해당 없죠? 대립적 공간도 아니고 이상세계도 아니고 답은 4번. 2번 이 시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꾸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 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겠네. 겨울밤 차고 찰 때 흔적이 남는 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무슨 일인가 있죠? 다음 1의 2번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누구를 통해서? 실솔, 귀뚜라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번 감정이입을 제시하여 나쁘지 않네. 4번 의성어 의태어 없고요. 5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낸다. 아이쿠야 앞에 했던 거 또 있었네. 어느 부분에? 여기 있죠? 봄바람 가을달이 배틀에 북진하듯 비유를 통해서 직유법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2번에 틀린 거 답은 4번. 3번 볼게요.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서러운 말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한탄. 장안유협 경박자, 남편의 행실을 비판하는 원망. 그렇지, 이런 경박스러운 놈. 설빈화환, 내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갔을까? 과거의 모습에 대한 회상.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뭐 부끄러워할 거 있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 괜찮죠? 답은 5번. 30날이 지루하다. 여성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많은 조선이란 봉건사회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지. 요거 6번. 요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의 답은 5번. 옆에 4번. 박효관의 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 나의 꿈이 실솔, 귀뚜라미에 넋이되어서 추야장, 긴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박효관 씨는 생각하죠. 아, 난 지금 님이 너무 그리운데 그리움 때문에 나의 영혼을 귀뚜라미, 실솔로 바꿔야지. 그래서 님의 방에 들어가서 너 잠이 오냐? 잠을 깨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에 나타나 있는 귀뚜라미는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요. 니은에 나타나 있는 귀뚜라미는 너 잠이 오냐? 나 귀뚜라미가 될 거예요. 분신. 자신의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움과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드러낸 시적 화자의 분신 정도가 되겠죠.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밑에 5번, 6번은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도로 어디가 있냐? 옆에 것들 또 내용에서요. 미리 확인해 볼 것들이 있을까?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 끝까지 다 읽고 확인해도 되겠네요. 도로요 풀처해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뭐를 생각해봐요? 내 현재 처지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는가? 청등, 푸른색 등 자체가 파란색 등 외로움을 상징해 줍니다. 녹기금, 검은 고를 비스듬히 안고서 접연화라고 하는 한 곡조를 시름을 조차 섞어 타니 나의 근심스러움으로 섞어서 연주를 했더니 그럼 이 노래에 이 접연화라고 하는 노래에는 시적 화자의 시름이 담겨져 있겠죠.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설이 섞어 도는 듯 지규. 화표 천년의 별학이 운이는 듯. 옆에 잠깐만 볼게요. 밑에 단어 뜻 봅시다. 소상강 밤비.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을 흐르는 소수와 상수, 소상야호는 소상팔경의 하나입니다. 그냥 호수에 비가 내리는 듯 툭툭툭툭 구슬픈 소리겠죠. 밑에 화표천년,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에 천년 만에 돌아와 앉아있는, 천년 만에 돌아와 이별을 한 학이 운이는 듯. 역시 지규법, 그냥 서글퍼요. 구슬픕니다. 내 노랫소리가 옥수에 아름다운 손으로 녹기금 검은 곳 하는 솜씨 옛 소리 있지만 옛날 가락이 있지만 연주는 좀 괜찮네. 잘 빠진 것 같아. 부용장 연꽃 새겨놓은 커튼이라고 합시다. 커튼 안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내가 이렇게 검은 고로 연주해도 아무도 안 들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간장, 내 간과 내장이 9회 9번 돌아선데요. 그냥 요 정도로 할까? 9번 꼬여서. 내장 꼬여본 적 있어요?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굽이굽이 끊어질 것 같구나. 이 그리움 때문에 어떻게 힘들어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에서라도 보려고 했었더니 이 꿈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꿈이고요. 하지만 꿈이라는 건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재회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뭐예요? 이러한 꿈조차 바람에 지는 이파리, 풀 속에서 우는 짐승, 풀벌레, 무슨 일로 나와 원수 졌길래 나의 잠조차 깨우는가. 이 나쁜 놈들아. 꿈마저 꾸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은하수 장애물이죠. 7월 칠성날 1년에 1도 1년에 한 번 때를 놓치지 않는데 야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님은 집 나가신 후에 무슨 약수면 사람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장애물. 무슨 약수를 건너갔길래 오는지 가는지 소식조차 끊겨 있는가. 일단 또 확인해야 될 것, 견우직녀 이야기라고 하는 설화를 설화를 언급해서 쟤네들이 나보다 더나 내 팔자가 제일 사나워 자신이 비참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다 봤더니 초로 풀에 이슬은 맺혀 있고 나의 눈물은 맺혀 있고 모운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구름처럼 뭉게뭉게 님에 대한 남편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지나갈 때 대나무 숲 푸른 곳에서 새소리 더욱 서럽다. 새소리가 서러워 사실 제일 서러운 건 누구야? 나. 그러면 요 새소리도 나 대신 서러운 소리네? 감정이입.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 많다라고 하겠지만 박명한 홍안이라면 여인을 나타내죠. 팔자 사나운 여인이야.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세상에서 내 팔자가 제일 사나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여자야. 바로 마지막 줄. 아마도 이님의 지우로 아마 내 남편 탓으로 내가 살똥말똥 하여라. 내가 사내 중내 하고 있다. 엄청난 엉망.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죠. 옆에 나와 있는 소재들의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 검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였었지만 오히려 외로움을 더욱 부각해 줍니다. 지는 입 우는 즈음생들 세모 표시했죠?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잠을 깨우며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자연물. 그리움을 심화해 줍니다. 구름, 저녁 구름,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자연적 배경이고 이거 혹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이야. 그리움 피어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체크. 새소리 더욱 서럽다. 화자도 서글픈데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2번 나오는구나. 실솔 1번, 새소리 1번. 감정이입 2번 나와요. 옆에 6번 한번 같이 확인할게요. 이 글의 기역과 기역 누군데요? 지는 이파리, 니은의 역할을 확인해 봅시다. 서경덕씨, 황진이하고 썸 타고 있다가 안돼 나 공부해야 돼. 산에 들어가서 책 보고 있는데 책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밖에서 바시락 소리만 나도 님이 오셨는가? 라는 착각. 내 마음이 어린 후니 내 마음이 어리석으니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 이토록 깊은 산속에 어느 님이 날 찾아오겠냐만 날 찾아올 사람이 없지. 지는 이파리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기역 누구예요?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줌생. 그리움으로 인해 꿈이라도 꾸려 하나?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고 B는요.
니은은 그리움으로 인해 어떻게 보고 싶다라는 나의 마음을 님이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연물. 착각하게 만드는 자연물.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 막 기다리고 있으면 문 앞에서 빠시락거리는 소리 나면 엄청 막 문 열어보게 되죠. 은하수는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견우와 직녀 사이에 있죠. 약수는요, 진짜 건너갔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남편 사이에 있지. 건너기 힘들죠. 건널 수 없죠. 세 글자면 끝나네. 장애물. 끝. 1, 2, 3, 4, 5번 이해도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살펴볼게요. 여성이 있었죠? 그래서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 조선시대 양반 부녀자층이 주로 향유했습니다. 오케이. 봉건규범 아래 속박된 여성의 삶의 고민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분상으로 보면 양반이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평민들. 그렇죠. 너무 일상적인 감정 아닌가? 강렬한 애정과 재담, 욕설이 삽입되고 난 여기 욕 한마디 나온 거 본 적이 없는데 거리낌 없는 자기 폭로. 틀린 이야기. 아, 이 정도면 가사가 아니라 저기 누구야? 사설시조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에 나타난 것들, 비유적 표현들 엄청 많이 있죠. 고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화표천녀. 저기 있을까? 소상야우. 화표천녀. 얘네들이 고사를 인용한 부분. 역설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꾸가 있고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봐왔겠지만 대꾸, 가사에 대꾸 없는 가사 본 적 있나? 나도 없는데. 무조건 맞는 말일 거예요. 감정이입한 것들 있죠? 뭐 있을까? 실술. 있었죠? 2번의 답은 3번. 3번. 이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고려할 점이 아닌 것. 여성 연기자이니까 님을 그리워할...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해 하지 마. 연주할 악기 준비해야 될 거예요. 뭐 녹기금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성 연기자가 난간에 서 있을 때 새소리 들리게 합니다. 괜찮아. 왜? 새소리 더욱 서럽게. 찍찍찍찍 참새 막 밟고 경쾌한 그런 거 안 돼요. 아침 이슬 맺혀 있고 구름이 지나가는 배경. 좋아. 밤중에 시끄럽게 우는 풀벌레 소리. 나쁘지 않아. 잠을 깨워야 되니까. 화자의 연주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걸맞게. 이거 누구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어디가 있냐. 이 부분 체크할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 옥수로 타는 솜씨 옛소리 있지만 부용장안이 적막하여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들어 라고 아까 써놨잖아요.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거 두 개죠. 누구? 실소리랑 새소리 찾으면 되죠? 답은 5번. 옆에다가 쓸까? and 실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요 사설 시조도 많이 봤죠?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너 오는 길에 이 시의 시적 청자. 길에다가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짜고 상자를 짜고 상자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너를 꽁꽁 묶어서 넣고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꼭꼭 깊이 잠겨 있더냐?
너 어쩜 그리 안 오냐? 너가 이렇게 오는 길에 성을 쌓고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뒤주 놓고 괴 놓고 너를 그렇게 꽁꽁 묶어놨느냐? 어머 여기까지 요렇게 쓰여있는 표현법 찾으면은 일단 대꾸 반복 상황을 열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연쇄 에이 사람을 아무리 가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둬요 과장 너 어쩜 그렇게 아니오더냐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도 30날인데 나를 보러 와서 볼 하루가 없냐 야 1년에 하루도 안 오냐 이 나쁜 놈아 원망 너무 솔직하죠 표현도 너무 귀여워 A와 비교했을 때 A는 견우직녀 이야기하는 거요. 적절하지 않은 것. 둘 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오케이. 둘 다 설화적 바탕력을 상상으로 했다? 아니요.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한 건 A에만 해당하지 보기에는 설화가 없죠. A는 사음보, 보기는 유사한 어구 반복, 율격 형성한다. 오케이. 둘 다 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망한다. 간절한 그리움이 있다. A는 다른 대상과의 대비, 누구? 견우직녀하고 대비하고 있죠? 보기는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6번, 7번 다 확인했고요. 뒷페이지. 조금만 참아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는 시어와 식구를 찾아봅시다. 일단 확인해야 될 건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 예뻤지. 지금은 볼수록 미워지고 있어. 옛날에는 그냥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 실제 만난 건 경박자. 과거에는 즐겁게 놀러 다녔는데 지금은 박명한, 홍안. 내 팔자가 제일 사나워. 밑으로 갈까요? 화자의 정서를 비교해 봅시다. 아, 경박스러운 놈 만났어. 짝지어서 술집 다니냐? 너 때문에 살똥말똥하다. 남편에 대한 원망. 아,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그리워. 차라리 자네라도 들어서 보고 싶어. 님 가신 데를 바라다 보고 있죠. 남편 기다리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미련만 자꾸 남고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요 정도면 상반된 정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상반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일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어?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자연물들에 대한 기능들은 외워주시는 거니까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동네 구자명시 아 구자명시 구자명시 알아요? 안산 사는데 모르시나? 진짜 안산 살아요. 이렇게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 구자명시의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1번 맞벌이 부부다. 7달 아기 엄마다. 출근 버스가 오르기 무섭게 아침 햇살에서 졸기 시작한다. 아휴 1년 내내 너무 피곤한가 봐요. 거봐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죠? 서울 여의도까지 긴 거리를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좁니다. 피곤하단 얘기죠. 왜 피곤할까? 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무슨 얘기야? 1년 내내 피곤해.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진달래 피고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밤꽃이 흐드러져서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해. 아, 얼마나 힘들까? 1년 내내 세월이 흘러도 고단한 삶이 그냥 일상이야.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이 구자명씨를 보고 있는 관찰자예요.
그래, 지금 저 졸고 있는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자다가 깼을 거고, 저 10분은 간밤에 시어머니 약 시중 든 시간일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잠깐 깼을 거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에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라면서 구자명 씨가 버스에서 내내 졸아야 하는 이유를 관찰자가 추측하고 있는 거고. 진짜 너무 힘들지 않냐? 나중에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야간에 근무 서는 거거든요. 10시부터 2시간씩 쓰고 뭐 3시간씩도 쓰기는 하는데 2시, 4시 근무 걸리면 미치는 거야. 10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눈 감으면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챙겨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조금 있다가 또 기상시간인데 환장하는 거지. 너무 힘들어. 자다가 일어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다? 구자명 씨는 밤 길게 6시간, 8시간 자본 적이 없어. 애 젖 먹이고 시어머니 약 주고 남편 또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밑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을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정의 일을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지.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서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아, 꽃이 있으면 너무 예쁘지 않나?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식탁에 안개꽃 같은 거 있으면 너무 분위기 같은 거 있고 좋지. 하지만 이 펜지꽃, 안개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이 가족의 평안을 만드는 여성 구자명 씨가 희생해야 됐기 때문에 아픔,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멍에는 뭐예요? 소 이렇게 밭갈기 할 때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 씌워 놓는 게 멍에죠. 이렇게 입에다 씌워 놓는 게 멍에지. 일종의 이 집이 나에게 사랑과 평화와 안락함이 아니라 구속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보통 그러나가 나오면은 시에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선 시상 전개 앤드 시상이 확대되는 부분이에요. 왜? 요 앞에까지는 구자명 씨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가 될 거거든. 여성 전체로 이렇게 구자명 씨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기 보세요. 구자명 씨가 이제 여성이 됐죠. 빨간색으로 밑줄. 구자명이라고 하는 개인이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 일반화되었다. 확대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구자명 씨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거겠죠. 됐을까요? 밑에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성들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구자명 씨 됐고 고정 씨 됐고 옆에 나와 있는 재구성과 창작 딱히 볼 것 없고 다음 페이지 오늘 마지막 페이지예요. 한번 힘내봅시다. 규방가사의 시작을 알리는 규원가, 규방가사의 최초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일단 규방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지내는 방, 규방가사란 양반 부녀자에 의해 향유된 가사, 놓치기 쉬운데 양반 부녀자친이야? 됐고 섬세하게 진솔하게 담아냅니다. 여성의 문학적 분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여류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밑에 줄 전해지는 바로는 규방가사의 시초입니다. 최초래요. 내용은 봉건사회 규중의 여성의 한과 원한입니다. 규방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원망을 나타냅니다. 내용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늙음도 서러워했다가 남편 만난 거 한탄도 하고 남편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남편인데 그리워도 하고 아이고 다
내 잘못인가 보다. 자책과 체념도 있고 복합적인 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쨌든 가사니까 사부체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학으로서 표출한 여성의 고뇌,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냥 너무 똑똑해서 그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